거인 부벨라와 지렁이 친구. 나는 열기구를 좋아해. 열기구를 타고 하는 여행은 늘 모험하는 기분이 들거든. 바람만 제대로 불어주면 누구든지 아주 먼 거리라도 순식간에 갈 수 있어. 열기구의 커다란 공기주머니 아래에는 집에서 사용하는 조리용 버너와 비슷한 가스 버너가 있어. 버너는 공기주머니를 뜨거운 공기로 채우는데 공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풍선은 점점 더 높이 올라가. 나를 태우고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뜨거운 공기가 필요하대. 아마 40개의 트럭을 가득 채울 정도의 공기가 필요할 거야. 바구니에는 두 종류의 줄이 달려 있어. 하나는 풍선이 천천히 내려오게 도와줘. 그 줄을 낙하줄이라고 해. 낙하줄을 잡아당기면 뚜껑이 열려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거든. 줄을 놓으면 뚜껑이 다시 닫혀. 열기구를 빨리 내려가게 하고 싶으면 긴급 가스 방출 줄을 잡아당기면 돼. 그런데 공기주머니가 완전히 다 열리면 풍선이 곤두박질 치게 되니까 조심해야 해.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가벼워. 그래서 가스버너로 공기를 데우면 풍선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부벨라는 괜히 초조한 마음이 들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 한구석이 영 석연치 않았어요. 산책 나갈래? 부벨라가 묻자 지렁이는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어요. 부벨라는 어둑어둑해진 길을 따라 정처 없이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고 위를 보았어요. 저기가 바로 정원사 아저씨가 사는 곳이야. 네가 처음으로 먹어본 진흙파이를 만들 수 있게 흙을 주신 분이었어. 지렁이는 진흙파이 맛이 생각나서 입맛을 다셨어요. 부벨라는 아저씨가 사는 집을 들여다보았어요. 정원사 아저씨가 부인과 춤을 추고 있었어요. 아저씨는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게 움직였어요. 부벨라는 지난번 정원사 아저씨를 가리켰을 때 손가락이 간지럽게 느껴졌던 것이 생각났어요. 부벨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마법의 힘이었을까? 글쎄, 누가 시원하게 답을 해줄 수 있을까? 부벨라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네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야? 부벨라는 잠시 생각한 다음 대답했어요. 우리 할머니. 오랫동안 할머니를 뵙지 못했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였구나. 부벨라는 아이들이 만들어준 열기구가 생각났어요. 우리 둘이서 새로 만든 열기구를 타고 날아가면 될 거야. 우리라니? 지렁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What? 내가 깜빡했네. 너는 하늘을 나는 걸 무서워하는데. 그럼 지도 읽는 법을 배워둬야겠다. 할머니를 찾아가다 길을 잃어 바다로 날아가 버리면 큰일이지. 난 수영할 줄을 모르는데. 지렁이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내내 가르치려고 한 거잖아. 그나저나 너는 모퉁이만 돌아도 길을 잃어버리니. 지렁이는 한숨을 쉬더니 덧붙였어요. 할 수 없이 내가 같이 가야겠구나. 부벨라가 기뻐서 되물었어요. 정말? 정말이지 그럼. 풍선 열기구를 타고 떠나는 날 아침 부벨라는 엄마의 보석 상자에서 호박 먹거리를 꺼냈어요. 언젠가 엄마가 할머니께 빌린 거라고 한 말을 들은 것 같았거든요. 부벨라의 목에 걸기에는 너무 작아서 부벨라는 목걸이를 팔찌로 차고 갔어요. 열기구가 이륙할 들판에 도착해 보니 제이콥, 케이트, 그리고 소피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어요. 새로 만든 열기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소피는 지렁이에게 따뜻한 털모자를 떠주었어요. 소피는 부벨라가 지렁이를 위해 만들어 놓은 바구니 속 작은 집으로 지렁이를 데려다 주었어요. 지렁이의 집 천장에는 지도와 전등불이 달려 있었는데 지렁이가
열기구의 위치를 그때그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바닥에는 구멍을 뚫어 언제든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해두었어요. 소피는 바구니에 마련한 작은 집에 지렁이를 내려놓으며 뽀뽀를 하려고 했어요. 지렁이는 잽싸게 흙 속으로 머리를 박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소리는 흙에 묻혀 모기 소리만 했어요. 뽀뽀하지 마. 이제 이륙할 시간이야. 잘 다녀와. 제이콥이 밧줄을 풀자 열기구는 하늘 위로 휙 하고 올라갔어요. 잠시 후 보벨라와 지렁이는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왔어요. 지렁이는 풍선의 위치를 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알려주었어요. 한참 후 지렁이가 말했어요. 이제 몇 분만 지나면 우리는 바다 위를 건너게 될 거야. 지렁이 말대로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앞에 보벨라의 할머니가 사는 작은 섬이 보였어요. 보벨라는 팔에 차고 있던 목걸이를 보며 할머니를 떠올렸어요. 아래로 내려가게 준비를 시작하자. 저기 나무가 서 있는 들판이 보이지? 저기에 착륙하는 게 좋겠어. 보벨라는 낙하줄을 힘껏 잡아당겼어요. 풍선은 마치 돌멩이처럼 아래로 곤두박질하기 시작했어요. 지렁이가 꽥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빨리 떨어지잖아. 바구니가 땅바닥에 세게 부딪히더니 들판을 따라 몇 번이고 요동을 쳤어요. 보벨라는 긴급가스 방출줄을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공기가 빠져버린 풍선이 보벨라와 지렁이 위로 무너져 내렸어요. 보벨라는 풍선 아래로 기어 나왔어요. 보벨라는 지렁이의 집을 열어 지렁이가 성냥갑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었어요. 다음번에는 더 요란하게 착륙할 수 있겠지? 지렁이가 비꼬듯이 말하자 보벨라가 사과했어요. 미안해. 손쓸 틈도 없이 너무 빨리 일이 벌어져서 말이야.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였지요. 보벨라는 너무나 의아했어요. 우리가 왔다는 것을 할머니는 어떻게 아셨을까? 그러고 보니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할머니는 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보벨라는 할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할머니를 꼭 끌어안았어요. 착륙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더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지렁이가 낄낄거렸어요. 보벨라는 할머니께 지렁이를 소개했어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인 지렁이예요. 지렁이는 미소를 지으며 꾸벅 절을 했어요. 할아버지는요? 보벨라가 묻자 할머니는 혀를 차며 아직 차도가 없다고 했어요. 그때 보벨라는 목걸이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아마 착륙할 때 풀어져 어딘가에 떨어진 모양이에요. 엄마가 아시면 뭐라고 하실까? 보벨라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할머니가 보벨라를 쳐다보았어요. 엄마 건데 할머니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꼭 찾아야 해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어요. 바구니가 3번이나 요동쳤기 때문에 찾아봐야 할 곳도 너무 넓었어요. 또 들판은 무성하게 자란 풀들로 덮여 있었고요. 내버려 둔다 한들 목걸이가 오늘 밤에 어디 가겠니? 할머니는 부벨라의 손을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침에 찾아보자. 지렁이도 부벨라의 목을 토닥이며 거들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 내일 찾아보자. 할머니는 풍선을 접어 챙기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할머니의 시골집에 들어서자 부벨라와 지렁이는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했어요. 저녁 식사는 할아버지와 함께 했어요. 메뉴는 부벨라가 가장 좋아하는 닭고기 수프였지요. 지렁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골 흙을 맛보았어요. 저녁을 먹은 후 할아버지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할머니는 부벨라와 지렁이가 어떻게 이 먼 곳까지 오게 됐느냐고 물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 왔다고 말하자 할머니는 부벨라를 꼭 끌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네 손.
지렁이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부벨라는 주저하다 할머니에게 정원사 아저씨를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듣더니 물었어요. 손이 뜨거워지더냐? 부벨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앉아 계셨어요. 부벨라는 괜한 말을 한 것 같아 초조했어요. 나도 네 나이쯤 손이 간지럽기 시작했단다.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였지. 할머니가 그 친구를 낫게 해주셨나요? 부벨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물었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법의 힘인가요? 그런 것 같구나. 마법은 저주나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미신이 아니란다. 마법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지. 부벨라는 지렁이가 바닷물에 휩싸인 적이 있었고 그때 자신이 애타게 지렁이를 찾았지만 전혀 손이 간지럽지 않았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는 아주 긴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한 셈이라고 할 수 있단다. 내일 이 할머니가 너에게 맥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마. 그럼 너는 마법의 힘을 훨씬 더 잘 쓸 수 있을 거야. 맥을 찾는 게 뭐예요? 지렁이의 물음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맥은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 부벨라와 지렁이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머니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불을 덮어주자 둘은 순식간에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사 후 할머니는 두 친구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할머니는 Y자 모양의 커다란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어요. 부벨라는 가지를 받아들고 물었어요. 이건 무엇에 쓰는 거예요? 맥을 찾는 도구란다. 나뭇가지나 금속 막대기 몇 개를 사용하면 찾고 싶은 것을 찾을 수가 있단다. 지렁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막대기는 우리가 찾는 물건의 위치를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이건 평범한 막대기가 아니라 너의 정신력이야.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단다. 너의 정신력이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알려줄 거야. 할머니는 부벨라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막대기가 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살며시 잡도록 해. 부벨라는 그만 막대기를 놓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렇게 느슨하게 잡으라는 소리가 아니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쩌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너에게 맞는 적당한 도구가 무엇인지 찾아보려는 거란다. 나는 개암나무 가지를 사용하니까 우선 그것부터 너에게 시도해 보려는 거지. 예라고 대답해 달라고 해보아라. 나뭇가지에게 물어보라고요? 부벨라는 되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어 보였어요. 하지만 부벨라는 마음속으로 나뭇가지에게 예라고 대답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나뭇가지를 도로 받아들고는 이번에는 코트용 옷걸이를 잘라 만든 두 개의 L자형 금속 막대기를 건넸어요. 부벨라는 조금 실망이 되어 말했어요. 마법의 힘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얘야, 마법의 힘은 막대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네 안에 들어있지. 막대기를 앞으로 들고 아니요라고 대답해 달라고 빌어보렴. 부벨라는 아까처럼 해보았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막대기가 즉시 흔들리더니 서로 엇갈렸어요. 그래, 너에게는 이게 맞구나. 부벨라는 이상했어요. 제가 일부러 움직인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야. 이제 너도 배워야지. 막대기에게 집이 어느 쪽에 있는지 가리켜 보라고 해봐라.
부벨라가 막대기로 시골집을 가리키자 할머니는 무섭게 야단을 쳤어요. 아니, 막대기로 가리키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저 살며시 잡은 다음 막대기가 스스로 가리키게 두라는 말이야. 하지만 집은 바로 저기 있잖아요. 먼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이용해 막대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은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거야. 지렁이가 물속에 있었을 때처럼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마음을 비우고 시골집을 생각하렴. 부벨라는 막대기를 아주 느슨하게 잡고는 물었어요. 할머니의 시골집이 어디에 있니? 한참 뒤에 막대기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집 쪽을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유리병을 꺼내더니 부벨라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이 병을 찾아봐. 눈을 감고 말이야. 그러더니 할머니는 부벨라의 눈을 가리고는 병을 감추었어요. 부벨라는 몇 번이나 유리병을 잘못 찾아냈어요. 그러나 지렁이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대기가 서로 요란하게 엇갈리며 움직였어요. 부벨라가 눈가리개를 풀자 유리병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부벨라는 기분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지렁이에게 땅속 깊숙한 곳에 숨어보라고 했어요. 부벨라가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렁이가 걱정이 되어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렁이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땅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러고는 부벨라가 찾기 힘든 돌담벽 가까운 곳에 숨었어요. 30분이 지나자 할머니는 부벨라에게 지렁이를 찾아보라고 했어요. 부벨라는 정원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리저리 걸어 다녀 보았어요. 막대기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부벨라가 지렁이를 찾지 못하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구석구석 찾아본 거니? 부벨라는 정원을 둘러보았어요. 그러고 보니 돌담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벨라는 눈을 감고 다시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대기가 서로 엇갈렸어요. 부벨라는 그 지점에 돌멩이를 떨어뜨려 표시하고는 말했어요. 제 생각에 지렁이가 이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 부벨라가 소리쳤어요. 지렁아, 당장 올라와! 부벨라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러자 작은 머리가 땅 밑에서 위로 쏙 올라왔어요. 부벨라가 표시해둔 돌멩이 바로 옆이었어요. 지렁이는 돌멩이를 한번 쳐다본 다음 부벨라를 쳐다보았어요. 네가 해냈구나. 부벨라는 아래 위로 펄쩍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이제 다시는 지렁이를 잃어버릴 염려가 없었거든요. 얘들아, 식사 시간이다. 할머니의 말에 부벨라는 그제야 여러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맥을 찾는 연습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부벨라가 물었어요. 목걸이는 언제 찾아보죠? 내일 넌 분명히 찾아낼 거야.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부벨라를 열기구가 도착한 들판으로 데리고 나간 후 말했어요. 마음속으로 목걸이를 그려봐. 그리고 발길이 닿는 대로 움직여보렴. 나는 가서 정원 일이나 해야겠다. 부벨라는 땅바닥을 내려다보며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어요. 땅을 보지 마. 나를 찾았을 때처럼 막대기가 찾아줄 거야. 지렁이의 말에 부벨라는 가만히 서서 긴장을 풀었어요. 머릿속에 있던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저 발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보았어요. 갑자기 막대기가 요란하게 서로 엇갈리면서 움직였어요. 초록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이었어요. 내가 한번 찾아볼게. 부벨라는
무릎을 꿇고 지렁이를 내려놓았어요. 몇 분 후 부벨라는 몸을 숙여 바닥을 살폈어요. 바로 거기에 목걸이가 있었어요. 지렁이가 목걸이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한 부벨라가 소리쳤어요. 찾았다! 내가 찾았어! 잘했어. 가서 할머니께 보여드리자. 두 친구는 종원을 돌보고 있던 할머니께 목걸이를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 열심히 노력했구나. 그러더니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부벨라는 시무룩해졌어요. 그래서 툴툴거리며 말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너무 신나는데. 지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할미도 네가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단다. 하지만 이렇게 들떠 지내는 것이 할아버지께는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할머니의 대답은 어쩐지 아리송했어요. 부벨라가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차차 알게 될 거다. 부벨라와 지렁이는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투덜거렸어요. 그건 너무해요. 넌 재능을 타고났단다. 그런 재능은 이틀 만에 갈고 닦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부벨라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귓속말을 했어요. 네가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되어 이 할미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부벨라가 대답했어요. 부벨라와 지렁이는 둘 다 꿈속에서 마법의 막대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신나게 노는 꿈을 꾸었어요.